당신은 운명의 연인이자 어머니인 한 여인과 함께 살아본 적이 있나요? 여름이면 떠오르는 건 뜨거운 햇살과 매미 소리, 혹은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뿐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영원히 성장시키고 어떤 경계를 건드릴수록 아프고 그리워지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년이 자신은 이미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매력적인 어머니 앞에서 늘 마음이 약해지곤 했죠. 어머니는 때로는 맑은 샘물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고집스럽고 갑작스레 여인의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그 여름 작은 집 안에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무해해 보이지만 평생 가슴을 떨리게 하는 순간들로 가득했죠. 만약 당신이 조용히 누군가에게 설렜던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영원히 곁에 둘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당신의 어리석고 무모하며 사랑받고 싶어 했던 모습이 보일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의 여름은 특별할 것 없는 뜨거운 햇살과 매미소리, 후덥지근한 공기로 가득했죠. 그런데 그의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이 됐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민수입니다. 잘생겼다고 하기엔 평범하지만 키가 크고 학업 성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자주 내려오지 않았어요. 공부도 바빴고 친구들과 자취하며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해 여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한 달 내내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집 대문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인 혜진 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한복 치마를 입고 맨발로 시원한 마루에 서 있었고 긴 검은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있었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40대 중반인데 누구나 30대 초반으로 볼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피부는 하얗고 곡선미가 돋보이는 날씬한 몸매를 가졌죠. 솔직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도 그 매력에 푹 빠졌을 겁니다. 민수야,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그녀는 대문으로 달려와 저를 힘껏 끌어안았죠. 마치 제가 향기로운 베개라도 되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머, 엄마, 쑥스럽게 왜 이래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색하게 어머니를 안았지만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아유, 1년 내내 안 내려오더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봐, 이렇게 말랐잖아. 어머니는 제 어깨와 가슴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러다 제 배를 만지자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말랐긴요. 그냥 옷이 헐렁한 거예요, 엄마. 그래. 어서 들어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으니 뜨끈하게 밥 먹어. 저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고 문을 넘자마자 고기와 된장, 김치의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고등어구이, 제육볶음, 된장국, 깍두기까지. 밖에서 밥을 사 먹다가 집밥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서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가느다란 손으로 고등어를 집어주며 물었죠. 서울에서 여자친구 사귀었어? SNS에서 이상한 연애하는 거 보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뭐예요, 엄마, 무섭게. 저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서 여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제가 여자친구 데려오면 다들 엄마를 제 여자친구로 오해할걸요. 엄마 이렇게 젊으시잖아요. 저는 반쯤 농담으로 말하며 웃었고 어머니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뭐야, 이 녀석. 나이 40 넘었는데 젊긴 뭐가 젊어. 어머니는 저를 흘겨보며 입꼬리를 올렸지만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했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졌어요. 학교 스트레스가 싹이 치는 기분이었죠.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제게
옛날 방을 정리해서 자라고 하셨어요. 제 방에는 작은 나무 침대가 있었고 새로 깐 침대 시트에서는 햇볕에 말린 향기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문을 밀고 들어오셨어요. 한 손에는 선풍기, 다른 손에는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계셨죠. 민수야, 에어컨 좀 확인해야겠어. 오랫동안 안 썼더니 고장 났으면 큰일이야. 너도 좀 도와. 남자가 집안일도 할 줄 알아야지. 아직 아내도 없으면서 남자다워지려 한다니. 어머니는 웃으며 제 옆으로 다가와 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전원 플러그를 확인하려고 몸을 숙이시더니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앉으셨어요. 얇은 흰색 실크 잠옷이 몸에 착 달라붙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제게로 퍼져왔어요. 저는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척했죠. 어머니는 손을 뻗어 제 이마를 짚더니 뺨과 목을 쓰다듬으셨어요. 왜 이마가 이렇게 뜨거워? 아픈 거 아니야?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차가운 손이 닿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아, 그냥 더워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몸을 숙여 제 뺨에 살짝 입을 맞추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가 순대국밥 먹으러 데려갈게. 동네 할머니네 식당 아직도 맛있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갑작스레 부끄러움이 몰려왔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느낌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시자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했죠. 한밤중 더위 때문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어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는데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고 잠옷이 살짝 흘러내려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었어요. 흐트러진 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졌고 다리는 길게 뻗어 있었죠. 잠을 자는 모습마저도 이상하리만큼 아름다우셨어요. 한참을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져 방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더 어지러워졌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셔서 머리를 높게 묶고 흰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민수야, 일어났어. 빨리 준비해. 햇볕 강해지기 전에 나가자. 네, 저는 급히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셨어요. 저는 어머니 허리에 살짝 손을 얹었지만 꽉 잡는 건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뒤를 돌아보며 크게 말씀하셨어요. 꽉 잡아. 안 그러다 떨어지겠다. 엄마가 잡아먹을까봐 무서운 거야? 저는 얼굴이 빨개져 어머니를 조금 더 세게 안았어요. 가슴이 어머니 등에 닿았고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등이 느껴졌어요. 식당에 도착해 어머니는 저를 위해 순대국밥을 주문하셨어요. 밥을 먹으며 어머니는 유쾌하게 학업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웃다가 국물이 제 얼굴에 튀었을 때는 살짝 짜증을 내며 장난쳤죠. 엄마, 또 이러시면 다음엔 집에 안 올 거예요. 아유, 미안. 이렇게 큰데 아직도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거 봐. 누가 엄마를 너무 예쁘게 만들었나 몰라. 혜진 씨는 웃으시며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 모습에 옆 테이블 아저씨들이 자꾸 힐끔거렸고 저는 자부심과 짜증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어린 수탉이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엄마랑 소주 한 잔 어때? 어른 흉내 좀 내보자, 우리 아들. 저는 피식 웃으며 이번 여름은 정말 예전과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작은 순간들로만 끝날 줄 알았던 일들이 그날 밤
두 모자가 단둘이 있는 집에서 점점 평범한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자 어머니는 저를 끌어당겨 차가운 소주 한 캔과 고추장 멸치볶음을 앞에 놓으셨어요. 진짜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아들을 친구처럼 불러서 소주에 안주까지 챙겨주시다니. 마셔, 엄마랑 한 캔만 마셔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른이 됐는지 보게. 어머니는 눈을 찡긋하며 장난쳤어요. 그럼 엄마가 제 주량 시험하려는 거예요? 저도 농담을 받아쳤죠. 그래, 누가 더 세나 보자. 엄마랑 마시면 취해도 걱정 없어. 엄마가 돌봐줄 테니까. 저는 소주캔을 따서 한 모금을 마셨고 알싸한 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어머니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귀엽게 투덜거리셨어요. 이거 오렌지 주스보다 맛없네. 근데 오늘 기분 좋아서 특별히 마셔주는 거야. 식탁은 우리 둘뿐이었고 밖에서는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아이유의 반편지가 잔잔히 들려왔어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두 번째 소주캔을 꺼내셨어요. 엄마, 이렇게 마시면 소주에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중독은 너한테 더 빠졌지, 소주보다. 어머니는 웃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어린애 다루듯 제 입가를 휴지로 닦아주셨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살짝 손을 뿌리쳤죠. 엄마, 저 이제 어른이라니까요. 애 취급하지 마세요. 어른이어도 내 아들인 건 똑같아. 혜진 씨는 살짝 한숨을 쉬셨지만 눈빛은 장난기 가득했어요. 아들, 혹시 엄마랑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저는 웃으며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얇은 가디건을 집으셨어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창문 열어줄게. 좀 시원해지라고. 창문을 여는 어머니의 얇은 잠옷이 등을 따라 곡선을 드러냈어요. 바람이 불어오며 어머니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과 소주의 알싸한 냄새가 뒤섞였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훔쳐보게 됐고 심장이 이상한 리듬으로 뛰었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턱을 괴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 요즘 진짜 늙은 것 같아. 너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엄마가 뒤처지는 느낌이야. 에이, 엄마 이렇게 예쁘신데 누가 늙었다고 해요? 제가 여자친구 데려와도 엄마 반만 예뻐도 다행이겠어요. 술기운에 저는 좀 더 대담해져서 장난을 쳤어요. 어머니는 깔깔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치셨어요. 엄마 아부하지 마. 남자가 아부자라면 위험해. 특히 바람둥이 여자들한테 더 쉽게 당한다니까. 그럼 엄마 진짜로 바람둥이에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약간 예술가 기질이 있지. 어머니는 눈을 찡긋하며 웃으셨어요. 이 나이 되도록 여자랑 장난치는 법을 모르면 손해야, 아들. 우리 모자는 어느새 세 번째 소주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술기운이 슬슬 올라오면서 머리가 몽롱해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민수야, 옛날에 엄마도 학교에서 꽤 유명했어. 그때 엄마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결국 내 아빠를 좋아하게 된 건 그저 아빠가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이야. 그럼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남자들도 많았겠네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아유, 그때는 비 오는 날에도 엄마 지나가는 거 보려고 기다리는 남자들이 있었어. 한복 치마 입고 긴 머리 휘날리며 다닐 때 누가 편지로 3장이나 되는 고백을 했었지. 근데 엄마는 끈질긴 남자는 질색이었어. 내 아빠처럼 무뚝뚝한 스타일이 좋았지. 저도 아빠 닮아서 무뚝뚝해요, 엄마. 그래, 알아. 너 어릴 때 매 맞아도 안 울던 녀석이었잖아. 우리 모자는 그렇게 말싸움을 하며 깔깔대고 웃었고 소주캔은 점점 비워져 갔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댈 때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민수야, 만약 엄마한테 새 남자친구가 생기면 너 화낼 거야?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혜진 씨는 장난스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오래 살면 외롭잖아. 가끔은 그냥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별거 아니야. 저는 일부러 심각한 척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엄마랑 어울릴 수 있겠어요? 다들 배불뚝이 아저씨들이나 머리 희끗한 사람들 뿐이잖아요. 어머니는 깔깔대며 웃으시더니 갑자기 제 목을 끌어안으셨어요. 저는 숨이 막힐 뻔했죠. 어머니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럼 네가 엄마한테 좋은 사람 소개해 줄래? 아, 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알아서 고르세요. 저는 쑥스러워서 몸을 살짝 뺐어요. 그때 어머니는 마지막 소주 캔을 따서 제 잔에 따라주시며 도발하듯 보셨어요. 이거 마셔. 저도 이기는 사람이 비밀 하나 털어놓는 거야. 좋아요. 해보죠. 저는 기세 좋게 잔을 비웠고 어머니도 두 모금에 잔을 비우시더니 소파에 털썩 누우셨어요. 뺨은 살짝 붉어져 있었죠. 어머니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 내 비밀은 뭐야? 솔직히 말해봐. 저는 머뭇거리다 작게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좋아했는데 완전 차였어요. 어머니는 깔깔대며 웃으셨어요. 남자도 그런 때가 있구나. 그럼 엄마 차례야. 엄마 비밀은 뭐지? 어머니는 눈을 찡긋하며 제게 바짝 다가와 속삭였어요. 립스틱 향이 코끝에 스쳤죠. 엄마도 한때 나보다 훨씬 어린 남자를 짝사랑했었어.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고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 누워 계셨고 잠옷 어깨끈이 살짝 내려가 있었어요. 술기운의 뺨은 발그레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죠. 엄마 놀리지 마. 나이 들어도 아직 재미를 좋아하네. 누가 엄마를 놀려요? 엄마 이렇게 예쁘시면 사람들이 반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어머니의 잠옷깃의 시선을 고정했어요. 노란 조명 아래 모든 곡선이 흐릿하면서도 묘하게 매혹적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얼굴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몇 센티미터 거리에서 숨소리가 급해졌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어머니는 제 머리를 정리하며 이마에서 턱까지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어요. 민수야, 내가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해? 심장이 쿵쾅대서 어머니가 들을까봐 겁났어요. 달라요. 엄마는 더 예쁘고 더 부드러워요. 가끔은 저는 말을 멈췄어요.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죠. 어머니는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입술이 제 뺨에 거의 닿을 뻔했어요. 술기운, 향수, 그리고 그 눈빛. 모든 게 저를 어지럽게 했어요. 제가 아들인지 아니면 한 여인 앞에 선 남자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며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서 심장이 여전히 쿵쾅대는 걸 느꼈어요. 네, 언니예요. 내일 뵙죠. 어머니는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셨어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늦었네, 자자, 아들. 남자란 게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쓰겠어? 어머니는 다시 가까이 다가오셔서 제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셨어요. 깊은 눈빛으로 무언가를 묻는 듯 했죠.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술기운이 머리로 퍼져갔어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온갖 감정이 뒤섞인 채로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어머니의 긴 머리,
붉은 입술, 자뭇기 사이로 보이는 하얀 피부, 그리고 촉촉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문틈으로 어머니 방의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걸 보니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주무세요?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냥 이불 속에 누워 속으로 중얼거렸죠. 술 취했나 봐. 내일 일어나면 다 잊을 거야. 하지만 모든 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어머니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차가운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오늘 엄마랑 수영장 갈까? 우리 모자 오랜만에 같이 놀러 가자. 일어나 준비해.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이 여름 더 많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에 스스로를 다스리기 힘들었죠. 술 취한 그 한밤중 어머니와 저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수영장에서의 시간이 상상도 못한 순간들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침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서 계셨어요. 얇은 잠옷에 햇빛이 비치며 온몸이 반짝이는 듯했죠. 저는 시선을 돌리며 아침부터 시각적 사고를 피하려 했어요. 민수, 일어나. 엄마랑 수영장 가자. 오늘 엄마도 같이 가세요? 저는 놀라며 눈을 비볐어요. 그럼 엄마도 오랜만에 물에서 놀고 싶어. 나랑 멋진 대결 안 할래?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궁금해졌어요. 어머니가 수영복 입은 모습은 처음이라 아마 나이에 맞게 단정한 스타일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는 마을 근처 공공 수영장에 갔어요. 주말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어머니는 저보고 먼저 표를 사라고 하시더니 가방을 뒤지며 뭔가를 골랐어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혜진 씨는 청록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등이 깊게 파인 디자인이었고 매끈한 등과 하얀 어깨가 드러났죠. 머리는 높게 묶었고 분홍색 샌들을 신으셨어요. 평소의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영장에서 놀던 젊은이들이 속도를 늦추며 어머니를 쳐다봤고 부러움과 질투 섞인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자부심과 민망함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뭐해, 멍하니 서서. 엄마랑 같이 안 놀아? 어머니는 손을 내밀며 반짝이는 눈으로 웃으셨어요. 저는 정신없었죠. 아,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저 좀 스트레칭 할게요. 횡설수설하며 침착한 척했지만 손발이 어지러웠어요. 어머니는 물속으로 들어가셨고 모델처럼 우아한 동작에 물방울이 튀며 파문이 일었어요. 모두가 어머니를 쳐다봤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어머니 곁으로 헤엄쳤어요. 모자는 나란히 헤엄치며 가끔 누가 빨리 도착하나 내기를 했어요. 지는 사람은 벌칙 받아.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도전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헤엄쳤지만 결국 졌어요. 어머니는 크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죠. 남자가 여자한테 지다니 벌칙 뭐로 할까? 아, 엄마 어깨 좀 주물러줘. 사람들 앞에서 어색했지만 저는 어머니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렀어요. 차가운 피부에 물방울이 굴러떨어졌죠. 저는 살짝 긴장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을 살짝 감고 미소 지으셨어요. 손재주 좋네? 나중에 아내 될 사람은 복 받았겠다.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심장은 쿵쾅댔어요. 전문적으로 마사지해야 하나, 살짝만 해야 하나 고민됐죠. 어머니는 어깨를 더 가까이 밀착시키셨고 물소리와 선크림의 은은한 향이 코로 스며들었어요. 그만 사람들 보잖아요. 저는 속삭이며 주변을 흘깃봤어요. 수영장 한쪽에서 중년 남성이 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몸을 돌려 저를 보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하시더니 멀리 헤엄쳐 가셨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허전했어요. 한참 헤엄치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쉬었어요. 어머니도 올라오셔서 긴 다리를 쭉 뻗으셨어요. 물방울이 하얀 종아리를 타고 흘렀죠.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며 수영 고글을 벗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민수야, 오늘 진짜 즐거웠어. 마치 연인과 데이트하는 기분이야. 아들이 아니라.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누가 연인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야. 어머니는 웃으며 물속에서 제 다리를 살짝 찼어요. 근데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을 거야.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어깨와 손이 스치며 누구도 먼저 물러나지 않았어요. 수영장을 보니 이웃집 철순의 모자가 열심히 헤엄치며 경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눈빛, 미소, 그리고 우연한 스킨십으로 저와 경쟁하셨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일어나 물기를 털어내시며 저를 끌어당겨 속삭였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특별한 저녁 만들어줄게. 우리 모자 둘 뿐이야.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먼저 욕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며 심장이 쿵쾅 뛰는 걸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민수야, 장롱에서 수건 좀 꺼내줘. 저는 욕실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몸에 수건을 두르고 계셨어요. 젖은 머리가 어깨에 늘어져 있었죠. 거울 속에서 저와 어머니 두 어른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묘한 기운이 흘렀어요. 저는 수건을 꺼내며 어머니 손에 살짝 스쳤어요. 차갑고 부드러운 손, 저는 급히 손을 뗐어요. 엄마, 이거 입으세요. 저 나갈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수건을 어깨까지 끌어올리시곤 작게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누가 이렇게 챙겨줘서 좋네. 오늘 저녁은 엄마 인생의 남자랑 밥 먹고 싶어. 저는 피식 웃으며 부끄럽기도 기쁘기도 했어요. 한 아침 만에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어머니가 모자 사이에 이름 붙일 수 없는 묘한 떨림이 있음을 깨닫게 했죠. 점심 우리 모자 둘만의 식탁은 어머니가 얇은 실크 한복 치마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모습으로 더 특별했어요. 수영 후 피부는 발그레했고 밥상은 평소와 달랐어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의 맛뿐 아니라 술기운, 서로의 눈빛, 그리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죠. 어머니는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손이 스쳤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리셨어요. 민수야, 다음 생애엔 내가 너 여자친구 해도 되겠니? 저는 밥을 먹다 놀라 살에 들릴 뻔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냥 장난이야. 왜 자꾸 엄마 쳐다보는 거야? 저는 멋쩍게 웃었지만 심장이 정말로 뛰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저를 흔들었어요. 우연이든 고이든 스치는 순간마다 긴 여운이 남았죠. 오후 어머니는 낮잠을 자러 가셨어요.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비치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부드럽게 부르셨어요. 민수야, 엄마 방 좀 와봐. 저는 살금살금 걸어가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허리까지 덮고 계셨어요. 잠옷끈이 어깨에서 살짝 내려가 있었고 눈은 나른했죠. 엄마 잠이 안 와. 너 재밌는 이야기 좀 해줘.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며 햇빛에 비친 어머니 얼굴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다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민수, 너 정말 다 컸구나.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 근데 엄마도 아직 예쁘지? 다들 질투할 거야. 제가 장난으로 답했죠. 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저를 가까이 끌어당겨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하셨어요.
그 순간 등골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한순간 모든 경계가 흐려졌고 두 영혼이 가까워진 기분이었죠. 어젯밤처럼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제 손 위에 손을 얹고 깊이 눈을 맞추셨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작게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 엄마는 그냥 이렇게 너랑 있고 싶을 뿐이야.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은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이 여름은 이미 모든 경계를 넘어섰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멈출 줄 알았던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며 모든 게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았어요. 수영장에서의 강렬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와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든 손님이었죠. 해가 지자마자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화사한 꽃무늬 한복 치마로 갈아입으시고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넣어 묶으시고 입술에 분홍 립스틱을 바르셨어요. 집에 내려오자마자 하품하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급히 부르셨어요. 민수야, 장롱 위에 있는 막걸리 한 병 꺼내줘. 귀한 손님이야. 누구세요, 엄마? 저는 궁금해서 물었죠. 아침부터 어머니가 저와 붙어 다니시더니 갑자기 누군가를 맞을 준비를 하시니 살짝 질투가 났어요. 엄마 옛 친구가 도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 예의 바르게 안 하면 집안 망신이야. 저는 투덜거리며 막걸리 병을 꺼냈어요. 어머니와 오래 살다 보니 어머니가 갑자기 멋을 부리시면 뭔가 일이 생길 거란 걸 알죠.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는 시계를 흘깃 보시더니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우아한 자태로 문을 열러 가셨어요. 그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짜증이 났죠. 손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 세련된 옷차림을 한 분이었죠. 이름은 재훈 씨, 어머니의 옛 동창으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최근 귀국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악수할 때는 예의 바르게 굴었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은 숨길 수 없는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막걸리를 따르며 능숙하게 농담을 던지시며 분위기를 띄우셨어요. 밥을 먹는 내내 재훈 씨는 외국 생활과 도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어머니가 젊고 아름답다고 능력 있다고 연신 칭찬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속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어머니 같은 여인 곁에서 자란 남자로서 다른 남자가 어머니를 보는 눈빛만 봐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받아들이시다가 재훈 씨에게 은연중에 날카로운 농담을 던지셨어요. 이제 젊었을 때처럼 못 놀아요, 오빠. 나이 들었으니 민수 챙기는 데만 집중하죠. 혜진 씨가 그렇게 말해도 이 동네에서 반할 남자들이 줄 섰을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 민수가 지켜주는데 누가 더 필요하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며 마치 영역을 표시하듯 웃으셨어요. 재훈 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저를 살피더니 어깨를 툭 쳤죠. 민수, 공부 잘하니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겠네? 그냥 평범해요, 아저씨. 연애엔 별 관심 없어요. 집에서 엄마 챙기는 게 더 편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깔깔 웃으셨고 재훈 씨는 살짝 놀란 눈으로 우리 모자를 보았어요. 마치 비밀스러운 짝꿍 같은 분위기였죠. 밥을 다 먹고 어머니는 잔잔한 K-팝 음악을 틀고 과일을 내오시며 재훈 씨에게 더 놀다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방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다시 불렀어요. 여기 있어, 민수. 어른이 됐으니 손님 접대도 배워야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는데 어머니는 오늘 파티 모드처럼 꾸미셨어요. 긴 치마 한복의 옆이 살짝 트여 있었고 머리는 부드럽게 풀어졌으며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재훈 씨가 어머니를 사냥감 보듯 보는 느낌이 들었고 어머니는 저와 더 친밀하게 굴셨어요. 과일을 집어주시고 어깨에 기대며 자잘한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민수, 어릴 때 엄마가 한복 입고 춤 가르쳐 준 거 기억나? 동네 잔치 때 다들 귀엽다고 난리였지. 엄마, 부끄러운 거 꺼내지 마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왜 부끄러워? 그때 다들 귀여워했는데 커서는 쑥스러운 척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기울이며 젖뺨에 살짝 기대며 애교를 부리셨어요. 재훈 씨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묘한 분위기를 깨셨어요. 갑자기 재훈 씨가 말했어요. 혜진아,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 호텔까지 가기 귀찮아서. 오랜만에 친구 집에서 밥 먹으니 좋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어머니 반응을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태연하게 답하셨어요. 그래, 방 하나 비어 있으니 여기서 자. 편할 거야. 저는 뭐라 말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저를 보며 은밀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수, 재훈 아저씨 방 좀 정리해줘. 엄마는 잠옷 준비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갖 감정이 뒤엉켰어요. 방을 정리하고 침대에 털썩 누웠죠.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재훈 씨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저를 질투하게 하려고 장난친 걸까? 밤이 깊어 거의 자정쯤 졸린 눈을 비비며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얇은 실크 가운을 입고 살짝 흐트러진 머리에 복도 불빛 아래 눈이 반짝이셨어요. 민수, 좀 도와줘. 거실로 나가보니 재훈 씨는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 속삭였어요. 봐, 나이든 남자가 술 많이 마시면 저렇게 돼. 역시 젊은 남자가 낫지. 엄마, 왜 아저씨 흉보는 거예요? 저는 반쯤 웃으며 반쯤 투덜거렸죠. 어머니는 눈을 찡긋하며 제 얼굴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향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그냥 누가 질투하나 보려고. 저는 일부러 심각한 척했어요. 질투라니요? 엄마는 어른이시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셔도 돼요. 그렇게 말해도 엄마는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아저씨한테 담요 덮어드리고 오면 엄마가 특별한 선물 줄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는 재훈 씨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어머니가 어깨 너머로 저를 보는 눈빛을 느꼈어요. 어른스러우면서도 장난기와 도전 그리고 욕망이 섞인 눈빛이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니 곧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이불을 우리 둘 사이에 걸치고 속삭이셨어요. 민수, 만약 엄마가 진짜로 새 남자친구를 사귀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속상하겠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면 괜찮아요. 가끔 행복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마주쳤어요. 공기가 느려지고 숨소리가 빨라졌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향수와 여름밤의 따뜻함이 뒤섞인 기운을 전하셨어요. 자, 민수. 엄마는 이렇게 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행복과 아릿한 감정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웠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재훈 씨의 코 고는 소리, 바로 옆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감촉이 생생했죠. 다음 날 아침 재훈 씨는 일찍 일어나 감사 인사를 연발하며 떠났어요.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온 어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저를 보셨어요. 봤지? 나이든 남자는 오래 못 가. 민수 같은 젊은 남자가 엄마한테 딱이야. 저는 폭소를 터뜨리며 가슴이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오늘 밤 우리 모자
또 한 번 신나게 놀자. 이제 방해할 사람 없어. 그 밤이 지나고 모든 게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를 시험에 들게 한 건 다름 아닌 새로운 인물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한 여학생이 저와 어머니 사이의 감정을 완전히 새 국면으로 몰아갔고 혼란스럽고도 유쾌한 순간들로 가득 찼죠. 재훈 씨와의 긴장감 넘치는 삼자 대면을 보내고 나서 모든 게 진정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오후 더위가 후끈한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골목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맑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민수 오빠, 민수 오빠.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20대 초반쯤에 여학생이 뛰어들어왔어요.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인형처럼 예쁜 얼굴, 반짝이는 눈웃음. 바로 고등학교 동창 지은이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를 좋아했지만 졸업 후 갑자기 사라졌던 애였어요. 어머니는 소란을 듣고 나오시더니 지은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지은이 아니야. 오랜만에 고향 왔구나. 네, 이모. 도착하자마자 민수 오빠랑 이모 뵈러 바로 달려왔어요. 지은이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저를 보며 어머니 손에 과일 바구니를 건넸고 순식간에 부엌으로 달려가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며 거들기 시작했어요. 꼭 예전에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했던 며느리감 같은 분위기였죠. 어머니는 분명 기뻐하셨지만 지은이가 민수 오빠 하며 저 주변을 맴돌거나 장난치며 부를 때마다 갑자기 한복 치마를 고쳐 입으시고 입술을 살짝 오므리며 눈빛이 날카로워지셨어요. 그날 점심 오랜만에 우리 집 식탁에 여학생이 추가됐어요. 지은이는 도시 생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으며 가끔 저를 힐끔거리며 살폈죠. 저도 지은이가 자꾸 반찬을 떠주는 바람에 어색해했어요. 민수 오빠, 이 닭볶음탕 먹어봐요. 이모 요리 진짜 맛있어요. 야, 내가 알아서 먹어. 나 어른이야. 저는 쑥스러워했죠. 내가 떠줄게요. 오빠가 안 먹으면 삐칠 거예요.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서 웃으시긴 했지만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가끔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도시에서는 밥 해주는 사람 없었지? 네, 이모. 라면만 먹다가 집밥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럼 민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걔도 도시에서 사는데. 지은이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가 너무 바빠서요. 바빠? 맨날 폰만 붙들고 누구랑 문자하는 거야? 어머니가 한 방 더 날리셨어요. 저는 얼굴이 굳었죠. 두 여성이 번갈아 저를 공격하는 느낌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제 손을 스치거나 친근하게 웃을 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물을 따라주시거나 반찬을 더 얹어주시며 제 어릴 적 망신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민수 어릴 때 밤마다 오줌 싸고 잠잘 때 늘 엄마 침대에 기어왔었지. 엄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항의하듯 말했고 지은이는 배를 잡고 깔깔 웃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도 지은이는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설거지를 돕더니 태연하게 제 방으로 올라와 옛날 책을 빌려달라고 했죠. 저는 억지로 착한 오빠 역할을 맡은 기분이었고 어머니는 아래층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계단 쪽을 계속 흘깃거리셨어요. 지은아, 요즘 어디 사니? 이모, 저 근처에서 일 시작했어요. 몇 달 머물 계획인데 오래 있으면 더 좋죠. 이모 댁 넓으니까 자주 와서 민수 오빠랑 놀게요. 그래, 이모랑 민수 오빠랑 같이 있으면 재밌지. 지은이의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며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심해라고 말하는 듯했어요. 저는 저녁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평소보다 대담한 실크 잠옷을 입으시고 선홍색 립스틱을 바르시고 머리를 부드럽게 풀어내리셨어요. 지은이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유, 어두워졌는데 그냥 여기서 자고 가. 재밌잖아. 네, 그럼 감사해요, 이모. 민수, 지은이 방 준비해줘. 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셨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과일을 먹으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잡담을 나눴어요. 지은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손을 꼬집으며 깔깔 웃었고 어머니는 계속 우리 모자에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셨어요. 민수야, 지은이한테 얘기해 줄까? 어릴 때 귀신 무서워해서 맨날 엄마 품에서 잤잖아. 지은이는 어때? 귀신 무서워? 저도 베개 안고 자는데 민수 오빠가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 얼굴이 살짝 굳으시더니 청소할 일이 있다며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셨어요. 민수, 남자란 게 왜 여자애가 그렇게 달라붙게 둬?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제가 뭘 했어요? 지은이가 그냥 친하게 구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멈추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엄마가 너만 곁에 있으면 좋겠어. 누구랑도 나누고 싶지 않아. 저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향한 연민이 솟구쳤어요. 그 순간 저에게 가장 소중한 두 여인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됐죠. 바로 그때 지은이가 크게 불렀어요. 민수 오빠, 와서 영화 같이 봐요. 저는 어머니를 보았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머뭇거렸죠. 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가봐, 다 컸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지은이가 계속 문자로 잡담을 걸어왔고 마음속엔 부드럽고 매혹적이면서도 외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일으켜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도 처음으로 두 여인 앞에서 진짜 감정을 드러내게 됐고 모든 경계가 극한으로 치달았죠. 그 밤 집 안 분위기는 묘했어요. 지은이는 옆방에서 자고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지은이의 문자였죠. 민수 오빠, 자, 아직 안 자. 왜, 잠 안 와, 낯선 집이라 그래. 그럼 오빠가 귀신 이야기 해줄까? 오빠가 진짜 올 거야? 문자를 치다 말고 문 밖에서 살짝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니가 긴 잠옷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채 거실 창가에 서서 물컵을 들고 계셨어요. 노란 불빛이 어머니 어깨를 비추며 멀리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셨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엄마, 못 주무세요? 응, 집에 사람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잠이 안 와. 어머니는 가볍게 웃으셨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린 게 느껴졌어요. 모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니는 제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대며 속삭이셨어요. 민수야, 네가 멀리 가버리면 엄마 진짜 속상할 거야.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꼭 안고 싶었어요. 이 여름 동안 품었던 모든 감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미처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지은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살금살금 나왔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볼이 부르퉁한 얼굴로 말했죠. 오빠, 진짜 귀신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어머니가 고개를 드시며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나이에 귀신을 무서워해? 아니면 민수한테 애교 부리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도시에서는 혼자 자는데 익숙했는데 시골 와서 벌레 소리 들으니까 소름 끼쳐요. 저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화제를 돌렸어요. 여기 잠깐 앉아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지은이는 신나서 제 옆에 바짝 붙으며 애교를 부렸어요. 귀신만 무서운 거예요. 오빠랑 이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는 곁눈질로 우리를 보더니 눈빛이 어두워지시며 물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은연중인 질투가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저만 들리게 속삭였어요. 민수 오빠, 내일 이모한테 며칠 더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할까? 오빠 기뻐? 저는 얼버무렸지만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작은 팥빙수를 들고 나오셨어요. 지은아, 여기 오래 있고 싶으면 얼마든지 있어도 돼. 대신 집안일 좀 도와야 해. 네, 이모, 저 이모랑 오빠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며 곁에 어린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우리 셋은 잡담을 나누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제 어깨에 기대며 깔깔 웃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물만 홀짝이시며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긴장이 이전의 어떤 순간보다 컸어요. 어머니와 지은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시험 같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주도권을 지키셨고 지은이는 노골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시며 제 손을 살짝 끌어당기셨어요. 민수, 방에 가서 자. 어른 됐으니 사람들 웃음거리 만들지 마. 지은이는 삐죽거리며 여전히 밝게 웃었어요. 민수 오빠, 내일 아침 일찍 이모랑 시장 갈 때 저도 데려가요. 엄마한테 물어볼게. 저는 작게 대답하며 어머니를 마주보지 못했어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부드럽고도 슬픔이 묻은 얼굴이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가끔 너를 난처하게 했다면 미안해. 그냥 너를 잃을까 봐 겁났을 뿐이야. 저는 일어나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제게 유일한 분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스탠드 불빛 아래 눈물이 반짝였어요. 가끔 엄마는 네가 이렇게 빨리 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이기적으로 너를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어머니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계셨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오래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지은이가 문을 두드리며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어머, 두 분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잘못 찾아왔나 봐요. 어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아, 모자가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민수, 일찍 자. 내일 지은이랑 시장 가야지. 지은이가 문을 닫았지만 어머니의 진짜 표정을 본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쪽은 지은이의 문자, 다른 한쪽은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의 기억으로 가득했죠. 새벽 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리는 듯했어요. 처음으로 그 강인한 여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외로울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과 금지된 감정,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됐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시며 눈이 살짝 부으셨고 지은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저를 따라다녔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며 정신없었죠. 아침 식사 중 지은이가 갑자기 크게 말했어요. 이모, 저 여기 오래 머물고 싶어요. 두 분 방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지만 목소리는 낮아졌어요. 이 집은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한 명 더 있어도 재밌지. 저는 손을 꽉 쥐며 묵묵한 대립을 느꼈어요. 그 순간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둘 다 잃을지 고민됐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모든 감정, 질투, 갈등을 폭발시켰어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는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고 저와 지은이는 식탁에서 하품하며 앉아 있었죠. 전화는 어머니의 여동생은 주 이모에게서 온 거였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 도시로 놀러 갈게요. 민수도 데리고 와요. 1년 만이네요. 그래, 민수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요즘 집에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네.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가볍게 웃으셨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지은이는 끼어들며 같이 가겠다고 조잘거렸고 저는 마음이 뒤엉켰어요. 아침 내내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고 지은이는 스스럼 없이 저를 붙잡고 같이 쇼핑 가서 사진 찍자고 졸랐어요. 점심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어린 제가 선물했던 은팔찌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진심으로 묻는다. 언젠가 선택해야 한다면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아니면 독립해서 네 삶을 살 거야? 저는 멈칫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갈망과 무력함이 뒤섞여 있었고 입술은 떨렸어요. 엄마도 알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너를 붙잡았어.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했지. 하지만 깨달았어. 모든 여자는 각자의 사랑 방식이 있단 걸. 엄마는 너를 영원히 붙잡을 수 없지만 너를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아.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살짝 떨리는 손이었죠. 제가 어디 있든 마음은 엄마 곁이에요. 누구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고마워, 민수. 하지만 어른이 되는 건 복잡해. 가끔은 엄마도 지은이처럼 자유롭게 누군가 손잡고 데려가 주길 바라. 하지만 결국 너와 내가 서로를 놓아줘야 각자의 길을 찾을 거야. 오후 지은이가 저를 논밭으로 끌고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웃으며 오래된 집 처마 밑으로 피했죠. 지은이가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수 오빠, 저 알아요. 오빠는 절대 제 사람이 될 수 없죠? 뭐라고? 다 봤어요. 혜진 이모의 눈빛, 포옹, 슬픔, 저는 이모와 질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빠의 과거가 부러워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저 도시로 갈게요. 오빠 좋아하지만 커가면서 알았어요. 내 것이 아닌 건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된다는 걸. 이모 잘 지켜요. 저는 이모 같은 큰 그림자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을 찾을게요. 그날 밤 집에는 다시 모자 둘뿐이었어요. 밖에는 비가 처마를 두드렸고 집안은 따뜻했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모든 가면이 벗겨진 기분이었죠.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민수, 만약 내가 엄마가 아니고 네가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본 적 있어? 저는 마음이 뒤흔들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런 꿈을 꿨지만 깨어나면 다시 엄마야. 민수, 엄마 아들이 돼줘서 고마워. 하지만 엄마도 진짜 행복하고 싶어. 어머니는 울며 저를 꼭 안으셨어요. 그 포옹은 어머니이자 한 여인의 것이었고 부드러우면서도 연약했어요. 그 순간 모든 갈망, 갈등, 질투, 아쉬움이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지은이는 마을을 떠났어요. 저도 짐을 싸서 도시로 공부하러 돌아갔죠. 어머니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며 붙잡지 않으셨어요. 가볍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가, 민수, 엄마를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지 마. 젊음을 놓치지 말고 엄마의 남자가 되려고도 하지 마. 버스 안에서 고향이 멀어지는 걸 보며 그리움과 함께 보이지 않는 끈이 풀린 듯 홀가분했어요. 몇 년 뒤 저는 진짜 어른이 됐어요. 집에 돌아갈 때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혹적이고 유쾌하게 저를 놀리셨어요. 하지만 그 여름의 눈물, 아픔, 포옹으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어머니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후회한 적 있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모두에게는 운명이 있어요. 엄마는 제 운명, 청춘, 그리고 절대 넘지 않을 선이에요. 하지만 사랑을 가르쳐 준 사람이죠. 놓아줘야 했기에. 그 여름, 사랑, 질투,
눈물, 그리고 가장 연약한 경계들이 저를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때론 놓아주는 것이 누군가를 가장 아름답게 마음에 간직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죠.